안녕하십니까. 미래세대우 리서치센터에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섹터 담당하고 있는 김철중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15년의 데자뷰, 배터리 그로스의 시작, 디스플레이 컨설리데이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21년 산업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배터리 디스플레이를 비교를 드릴 텐데요. 2020년 현재 제가 맡고 있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섹터는 이제 주가만 봤을 땐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려보면 굉장히 많은 점이 닮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전체 TV 시장 내에서 LCD TV의 점유율입니다. 2004년에 4.8% 수준입니다. 기존 브라운관 CRT TV는 90% 수준의 점유율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얇은 평면 TV를 선호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TV 세트, 패널, 소재단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로 인해 TV 가격은 급속하게 하락하였고,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LCD TV 수요 촉진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으로 2004년 4.8%에 불과하던 LCD TV 침투율은 5년 후인 2009년 59%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주어와 시간만 바꾸면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4.3% 수준입니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호하기 시작했고요. 전기차 OEM 배터리셀 소재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전기차 가격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정부들의 정책 역시 공격적인데요. 오히려 LCD TV 때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유럽 CO2 규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도 최근에 중장기적인 공격적인 정책을 발표하였고요. 부진했던 미국 시장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 다시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LCD TV 산업을 복귀해 보면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섹터 내에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보여드린 차트, 이제 대표적인 업체의 매출 성장입니다. 왼쪽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LG 디스플레이 매출 8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성장을 했고요. 마찬가지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봤을 때 삼성 SDI의 중대형 전지 매출액 역시 20년에 5조에서 25년에 36조 원까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기차 쪽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기차 섹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침투율의 각도입니다. 기존 시장의 침투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가고 있느냐인데, 향후 이 전기차 침투율은 시장 예상 대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5년 전기차 침투율 가정을 17.6%에서 20.7%로 상향 조정하였고요. 30년 기준 침투율 역시 29%에서 33.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향 조정의 근거는 빨라지는 기술 혁신, 보다 강력해지는 각국 정부의 전기차 정책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이 빨라지며 배터리 원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 하락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는 4680 원통형 배터리와 각종 기술 혁신을 통해 3년 안에 배터리 원가를 56%나 하락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25,000불짜리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CATL, BYD 같은 업체들이 LFP 배터리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저가형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을 보다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기술 혁신도 빨라지고 있는데 동시에 각국의 정책 역시 우호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호적인 정책이 지속되며 판매량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역시 매력적인 신차 판매와 보조금 연장이 발표되며 20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회복세에 진입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가장 부진했던 시장이 미국인데요. 21년부터는 미국 시장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전기차 텍스 크레딧 부활,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건설, 전기차 인프라 투자, 캐시폴 크런커스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5년까지 신차 판매 감축 계획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중에 주목하고 있는 정책은 캐시폴 크런커스라는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보시는 차트가 이제 프랑스가 올해 6월 달부터 시작했던 캐시폴 크런커스, 내연기관을 팔고 전기차를 사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책은 전기차 침투율과 단기 판매량에 바로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21년부터 미국 시장 성장률 시장 예상 대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배터리 소재입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LCD랑 아까 앞에 비교를 드렸는데 그 산업을 복귀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한 업체가 서울반도체라는 업체입니다. 2004년에 서울반도체와 같은 업체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서울반도체라는 LED 회사는 LCD TV 수요 성장과 함께 급격한 매출 이익 증가세를 보여줬던 커머디티성 소재 업체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조건을 통하여 소재 업체들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저는 고객사가 충분히 다원화되어 있는 커머디티성 소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정 고객사양 노출도가 많은 업체보다는 글로벌 산업 성장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소재로는 동박 분리막이 있습니다. 배터리 섹터 내 탑픽스는 삼성 SDI와 창신 신소재입니다. 삼성 SDI는 증설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테슬라 ESS형 배터리 공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1년에는 테슬라양 전기차 배터리 공급 시작에 대한 기대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중대형 전지의 이익 성장이 전사 성장을 견인하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보시는 차트의 주황색 부분을 보시면 중대형 전지의 이익 성장이 전사의 이익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수주의 템포를 보였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좀 내부적인 기조들도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소재 중에 탑픽은 중국 업체입니다. 창신 신소재라고 하는 중국의 분리막 업체입니다. 중국 내 MS가 1위 업체고요. 작은 업체, 중소업체들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중국 시장 내 지배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력이 계속 퍼스트 티어들을 따라오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에 제가 2004년 LCD 산업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 업황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한국 LCD 패널 업체들의 점유율은 2011년 48%를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공급 과잉과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1년 기준 한국 패널 업체들의 점유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치킨 게임이 지속되며 수익성이 나지 않는 LCD 팹의 셧다운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21년 글로벌 LCD 산업은 컨솔리데이션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LCD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상위 2개 업체, 중국 업체인 BOE와 CSOT의 시장 점유율이 4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위 업체 중심으로 과점화된 산업에서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장기 LCD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대만 업체들은 추가적인 LCD 투자가 제한적입니다. 지속적인 셧다운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차 치킨 게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요. 중국 상위 LCD 패널 업체인 BOE, CSOT 같은 업체들의 내년부터의 실적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21년 중대형 LCD 업황은 시장 예상 대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차트는 LCD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전망한 차트인데요. 올해 하반기 중대형 LCD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이미 과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후 예상치 못한 IT 기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지 못해서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LCD 산업 영업이익률은 비수기인 내년 2분기까지도 10% 수준을 유지하며 견조한 이익 창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OLED 산업 전망입니다. 점진적인 침투율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리지드 올레드 스마트폰 출하는 24% YOY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플렉서블 올레드 스마트폰 출하는 YOY로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지드 OLED는 오포, 비보, 샤오미의 탑재량 증가가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며 플렉서블 올레드는 OLED를 탑재한 아이폰 출하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렉서블 올레드를 탑재한 아이폰 출하량은 2020년 9천만 대에서 21년 1.6억 대로 7천만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0년은 OLED의 기술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폰에 처음으로 LTPO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LTP5로의 전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스포터 드라이 해처, CBD 퍼니스 장비 같은 장비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폴리스라고 하는 편광 필름을 제거하는 기술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패널 업체들은 전공정 땅의 원가 절감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1, 2년 동안 후공정에서의 원가 절감 기술들을 연구 개발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OLED 패널에서 편광 필름을 제거하는 폴리스 기술입니다. 편광 필름을 제거하면 편광 필름 및 접착제의 원가가 절감되고 신규 투자 시에도 편광 필름 라미네이팅 장비에 대한 캐펙스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널 두께가 얇아지면서 플렉서빌리티 구현이 쉬워집니다. 해당 기술이 양산성 검토에 성공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후발 업체들도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1년은 그동안 잊혀졌던 소재 국산화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 성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일본 무역 규제가 시작되었고 약 1년 동안 디스플레이 배터리 업체들의 소재 개발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소재 국산화와 관련되어 실적에 임팩트가 있었던 업체가 많지 않았지만 21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국내 고객사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된 업체들은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가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일진 머터리얼즈는 반도체용 초극박,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는 W스콥, 그 다음에 SKIT라고 하는 분리막 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섹터 탑픽입니다. 글로벌 1위 LCD 업체인 BOE 테크놀로지를 제시하겠습니다. LCD 산업은 향후 2-3년 동안의 상위 업체 BOE CSOT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며 고객사들과의 협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차 치킨 게임이 끝난 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OLED 쪽에서의 탑픽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20년 3분기를 바닥으로 회복되는 업황과 OLED 침투율 상승 본격화, 소재 국산화로 인한 수혜입니다. 향후 2-3년간 OLED 시장 성장과 신규 제품 런칭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매출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산업은 그로스의 시작점이다. 2004년에 LCD 산업과 유사한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계속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LCD는 중국 업체 중심으로 콘솔리데이션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구간입니다. OLED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침투율을 올리면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요약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탑픽은 제가 두 가지를 제시드렸는데 삼성 SDI와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